안녕하십니까, 윤경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원인과 부부 갈등의 유형 등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질적인 부부 갈등의 해결책은 없는지, 노후에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준 부부관계 상담 전문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보시고 공감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우리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좀 문의를 주신 분들도 꽤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해법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제 황혼이혼을 피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부부관계를 누릴 것인가, 이게 이제 평소부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젊을 때부터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배우자가 궁금했으면 좋겠어요. 배우자가 궁금했으면 좋겠다.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기분은 어떤지, 정말 컨디션은 어떤지, 요즘 뭐 사고 싶어하는 물건이 뭐 있는지 이렇게 좀 배우자가 궁금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함께 궁금했으면 좋겠고, 또 사실 이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참 많이 놓치는 게 뭐냐면, 남편이 이제 직장을 이제 직장으로 출근을 하고 일을 근무를 하세요. 그렇게 뭔가 근무를 열심히 하실 수 있게끔 조력한 사람은 배우자. 집에 계신 배우자라는 거죠. 부인이라는 거죠. 요즘 이제 맞벌이도 많으니까 꼭 북한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맞벌이는 뭐 당연한 거고요. 이게 외벌이라도 한쪽이 근무를 할 때에는 한쪽에서 조력을 한 것을 같이 합산을 하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도 5대5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할 때, 이혼할 때? 그렇습니다. 5대5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보편적으로 남편분들이, 많은 분들은 뭐냐면, 맞벌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봉이 조금이라도 높다면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했다라고 해서 뭔가 가사와 양육에 대한 것을 조금 당신이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오류적 사고가 있는 게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군요. 평소에 가사 분담을 많이 해라, 잘해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시네요. 가사 분담은 꼭 일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 일을 같이 해야지. 그리고 이건 우리 집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업주부들은 퇴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열심히 근무하고 오는 그 시간 동안에 뭐 부인도 어쨌든 가정에 대해서 뭔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협조 마인드에 이게 함께 해야지. 너 얼만큼 했어? 나 얼만큼만 할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머지않아 이제 황혼이혼이 점점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평소에 가사 글로 시간을 막 이렇게 기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서로 이제 양해를 하면서 배려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은퇴 후에요. 이제 직장을 그만둔 후에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오히려 부부싸움이 많이 난다. 그러니까 취미 생활도 별도로 하는 게 좋다. 이런 조언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거는 정말 따로국밥이잖아요. 따로국밥. 그러니까 니는 니, 나는 나, 내 삶에 관여하지 마. 이거를 지금 은퇴 후에도 지금 이걸 선을 긋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동의 취미를 개발하는 게 좋습니까? 등산이라든가. 그러니까 부부가 모두 다 똑같은 취미 생활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분야가 좀 있듯이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대한 것도 좀 애를 써서 좀 이게 찾아져요. 그래서 그 시간을 좀 더 갖으면 좋겠고, 저희 정말 못 찾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녁 때 와인 한 잔 할 수 있잖아요. 맥주 한 잔 할 수 있고, 그런 시간이라도 만들어서 부부 시간을 내셔야 돼요. 부부만의 시간을 좀 많이 만들어라, 이런 말씀이시고요. 사실 이제 제가 선배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해서 이제 그분이 이제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서 집에다가 이제 오디오 세트를 좋은 걸 장만해가지고 비쌀 텐데. 클래식 음악을 쭉 들으신 거죠. 한 2달 동안 이제 외출을 별로 안 하고 클래식 음악을 즐겼더니 그 아들이 어느 날 아빠 할 말 있다고, 그래서 커피숍을 가자고, 그래서 커피를 마시는데, 아니 아빠 집 회사에 엄마가 하루 종일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집은 엄마의 일터라는 거를 아들이 얘기해 준 거죠. 이른바 삼식이가 되지 말자, 뭐 이런 이제 메시지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상담을 해주십니까? 근데 정말 놀라셨겠어요. 놀라셨겠고, 저는 그 이야기를 아드님이 하셨다는 게 참 석연치가 않아요. 일단은 부모님 부부 일에 꼈다라는 게 별로 지금 좋지 않고, 그리고 또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도 네. 사실 아드님 입장이 굉장히 엄마하고 지금 동일시됐다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건강해 보이지는 않고요. 이 부부관계, 부부 문제는 부부가 해결해야 된다 이겁니까? 네, 어느 네, 제3자 맞습니다. 자식도 예, 끼면 안 됩니까? 끼면은 골치가 아파져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문제를 차라리 그냥 아내가 직접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일단 뭐 저기 이 헤드폰은 쓰고 음악을 들으셨는지는 좀 여쭤보고 싶고. 글쎄요, 그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좀 이렇게 각각이다라는 느낌이 지금 있잖아요. 네. 그 부분들은 좀 직면을 하고 마주 봐서 뭐 당신 서운한 거 많았지 뭐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좀 시도를 지금부터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부부간에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오히려 부인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하루 세 끼 다 챙겨줘야 되고 그래서 남자들도 이제 요리를 배워야 된다. 물론 이제 외벌이의 경우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게 누가 식사를 차려주고 안 차려주고를 은퇴 후 나이까지도 가서 그게 좀 구별이 됐다는 건 좀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아니요, 제 말씀은 이제 그러면 외출을 많이 하는 게 당연히 좋은 건가요? 남자가? 그게 꼭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뭐냐면 함께 있는데 어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함께 있는데 그냥 좀 편안하고 뭔가 둘이 함께 할 일을 찾는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함께 있는 게 이게 불편을 넘어서 불쾌까지 가게 그래요? 되면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아드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엄마가 굉장히 몇 달 동안 클래식 듣는 그 몇 달 동안 내내 엄마가 지금 천불이 났다라는 뜻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이제 좀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직면을 하지 않으면 좀 풀기 어려울 것도 같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아드님이 제일 고생을 하세요. 그 사이에서. 사이에 껴가지고 편도 들 수 없고. 그게 더 안 좋은 거죠, 사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사례를 준비를 했는데 한 사례를 보고 직접 이제 상담을 하신 사례니까 해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년 전에 시어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워낙 몸이 약하시고 그래서 가족 모두에게 안쓰러운 분이신데요. 이후 남편은 더더욱 자기 개인 시간을 갖고 있는데 사이클 동호회가 그렇게 좋은가 봅니다. 막내는 대학을 안 가겠다고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서 이젠 아이들도 훌쩍 다 커버렸고 내가 왜 남편이랑 살지 싶은 생각이 부쩍 더 드는 거예요. 진지하게 남편에게 이런 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에겐 내가 없어도 되겠고 특히 나한텐 당신이 없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펄쩍 뛰면서 아직 애들이 결혼도 안 하고 갈 길이 먼데 뭔 소리를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일단 별거를 하자고 했습니다. 조론이죠. 이제 와서 처음으로 내 주장을 하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졸업을 한다는 건데 이혼까지는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이 조론이라든가 별거 이거 뭐 도움이 좀 됩니까? 나중에 재결합할 가능성을 이제 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재결합보다는 어쩌면 그냥 근데 이게 별거하고 이 조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참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문제를 보유한 상태에서 그 기간을 연장한다는 뜻이에요. 조론도 그렇고 별거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내용은 차라리 아니에요. 이혼하는 게 낫습니까 그러면? 근데 이제 필요에 의해서 조론을 일단 먼저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남편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혼은 안 된다라고 해서 아마 그 안에는 또 뭐 재산 문제 뭐 여러 가지 또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냥 타협을 봐서 지금 조론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두 사람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지금 갈렸다라는 거죠. 잖아요. 이게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혼이라든가 조론을 부추기면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서든 저런 부부가 재결합을 하도록 유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방법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분류를 어떻게 하냐면 기혼자인데 미혼자처럼 사시는 분인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무슨 총각처럼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남편분들 중에. 그러니까 기혼자인데 미혼자처럼 산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밖에서 행세를 하는 걸 말씀하시는 아니죠, 겁니까? 아니죠. 아니고, 그냥 집 모든 안에서도. 그냥 생활, 일상 생활이 그냥 집에서 그냥 뭐 숙식하고 그다음에 모든 관심사가 이제는 다 사이클로 지금 가 있고. 하숙생처럼 산다. 지금 부인이 하신 말씀을 좀 잘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당신한테 내가 없어도 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한테 당신이 없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는 기존에 살았던 것도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이전에도 이 부부의 생활은 아마 지금과 거의 비슷했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저 사람이 어떤 뭐 마음의 어떤 공허함 같은 것들을 달래기 위해서 사이클 동호회를 가는가 보다라고 네. 아마 1000배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지속해 보니까 아, 당신한테 내가 없어도 되겠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나도 중요하네. 나 소중하구나. 그래서 저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아니,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부부를 헤어지지 않게 지금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석들이 나왔을 때, 네. 이런 분석들이 나왔을 때 남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인정을 안 하고 오히려 방어 기제를 더 크게 낸다든지 오히려 더 뭐 튕겨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 이 부부가 좀 더 나아지려면 지금 남편이 이혼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혼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하는 남편이 먼저 개인 상담을 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는 도대체 나한테서의 아내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나는 지금 아내를 지금처럼밖에 대해오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자기 통찰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통찰이 되게 되면 아내하고 이렇게 접점을 찾는 것은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 네. 다음 또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가 이제 유형별로 있으니까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좀 늦게 결혼해서 아이가 어립니다. 아내와 제가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보통 일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난 뒤로는 어느 정도 한숨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딸을 챙기고 가사 일은 저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 번은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더니 펑펑 울면서 자기가 얼마나 기쓰고 버티면서 사는 줄 아냐고 서럽게 우는 겁니다. 여태까지 얼마나 참고 사는 건데라면서 분통을 터뜨리는데 괜히 건드렸나 싶어서 후회도 되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정말 어렵습니다. 네, 이건 이제 은퇴한 부부는 아니고 네, 애가 이제 초등학생이라니까 한 3, 40대 정도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상담을 해드립니까? 지금 이제 남편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애 키우는 것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거의 남편이 지금 하고 있고 좀 이거를 좀 같이도 좀 해볼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남편이어야만 하는 영역으로 남편이 계셔야 되는데 남편이어야만 하는 영역이 지금 비어있지는 않은가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약간 어렵습니다. 좀 쉽게 네. 말씀해 주시죠. 남편이어야만 하는 영역이 뭘까요? 글쎄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예. 그러니까 남편이어야만 하는 영역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화예요. 대화. 세상 없어도 대화.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하고 있는 거는 애 키우고 살림하고 이런 거에 자기가 지금 다 거의 다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불만을 지금 하고 있는데 부인은 그거보다도 사실은 내가 당신하고 지금 이 관계가 나는 지금 너무너무 버티기 힘들고 나는 이거 그냥 겨우겨우 지금 그냥 당신 그렇게 일하고 하는 걸로 지금 버티고 있어. 지금 예.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남편이어야만 하는 영역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남편이어야만 하는 영역이에요. 사실 가사와 양육 같은 거는 돈 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네. 뭐 가사 도우미님이 뭐 오신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돈으로 대체가 되지만 남편이어야만 하는 영역은 정서적인 부분은 돈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네, 아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인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참아왔던 시간이 누적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대화가 줄어드는 게 책임이 남편한테만 있나요? 아니에요. 같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이 함께 아마 저렇게 지금 부인이 버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아마 많은 경우 남편을 많이 두드렸을 거예요. 근데 남편은 지금 정서적인 여유가 없거나 아니면 네. 회사에서 정말 너무 힘든 스트레스가 있거나 이런 것들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분이 없어서 아내에게 그냥 기능적으로 지금 빨리빨리 손을 지금 써야 되는 거 이런 거 하는 것도 우리 바쁘지 않아? 아마 이렇게 살진 않았을까. 남편분만 꼭 질타를 하거나 네. 그런 건 아닙니다. 해법은 이제 좀 성찰을 해보고 되돌아보고 네. 대화를 늘려라. 네, 그러니까 우리 부부 관계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저댁 같은 경우는 지금 부모님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자녀 중심 가정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대부분 부부 중심이어야 되는데 부부 중심을 빼고 부모님 중심이거나 자녀 중심 가정으로 흐르는 댁들이 예. 사실 부부 상담실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부부 중심이어야 되는데 네. 자식 중심이거나 부모님 혹은 이제 중심. 부모님 중심이 네. 되다 네. 보면은 균형이 깨져가지고 네, 관계가 네. 소원해지고 네, 네, 네. 대화도 줄게 되고 네. 앙금이 이제 쌓여가지고 결국은 이제
상혼 이혼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네, 맞습니다. 여기서 빨리 막아야 되거든요. 그럼요. 우리가 예. 네. 좋은 상담을 해주시길 바라고 세 번째 사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CR로 확인하시죠. 아내가 친정 식구들과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게 불만인 남편입니다. 해도 너무하다 싶을 만큼 처제는 거의 같이 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조카를 너무 사랑하는 것도 이제는 보기 싫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의뢰 장모님과 처제 보는 건 익숙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지겹다고 해야 되나요? 퇴근을 해도 집에서 쉬는 게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같은 경우라도 좀 되게 불편할 것 네. 같거든요. 집에 갔는데 엄청. 처갓집 식구들이 계속 있어요. 네, 이게 퇴근을 한 건지 처가댁으로 지금 예. 퇴근을 한 건지 모를 정도로 예. 지금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 경우에도 아마 아내가 정서적 의지가 남편이 안 되는 경우죠. 예. 근데 이 정서적 의지가 돼야지만 자녀를 사실 키울 수 있는 게 부인들의 입장이거든요. 아이한테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느 댁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그런데 그러면 나도 뭐 어디에선가 정서적인 이 그러니까 충전을 해야지 되는 네. 거예요. 근데 충전을 해야 될 곳이 내 입장에서는 남편밖에는 없잖아요. 네. 근데 남편한테 지금 정서적 충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대타가 있어야죠. 그 대타가 아마 이제 처제나, 그러니까 내 여동생이나 내 친정 엄마나 이렇게 해서라도 이제 정서적 충전을 하면서 네. 지금 지내고 계시는 네. 거죠. 근데 남편은 지금 뭐만 보냐? 현상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처가댁 식구들이 득실득실하게 우리 집에 와 있다. 네. 이것만 보고 나 쉬어야 되는데 집이 집 같지 않다. 이것만 보는 거지. 무슨 이유로 지금 아내한테 이렇게 처갓집 식구들이 와 있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아내한테 정말 진정한 대화를 지금 시도한 것 같지는 네. 않습니다. 시댁 어르신들이 집에 자주 오시는 경우는 그냥 조금 이제 뭐 이렇게 집을 해주셨거나 예. 내가 이제 집을 좀 행세를 좀 예. 하고 싶다든지 뭐 이렇게 우리 어머니를 좀 잘 보필해라 뭐 네. 이런 뜻으로 와 계시는 경우 케이스지 정서적인 소원감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저 부인이 정서적 소원감이 그러니까 없고 남편하고 친밀감 있게 잘 네. 지내는 부부 중심의 내용들이 잘 단단하게 되어 있다라고 네. 하는데 저렇게 친정 식구들이 와 있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예. 예. 요즘은 그런 사례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과거에는 부모님을 봉양하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네. 모시고 살았죠. 네. 지금이야 네. 뭐 모시고 사는 경우는 네. 아마 거의 없지 않나 싶은데 물론 이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시부모님이 연로하셨는데 한 분이 돌아가셔서 혼자 어머니나 계시고, 네. 아버님 혼자 계시면은 좀 며느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남편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우리는 부부 중심이야. 나는 그거 못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은? 아, 근데 우리가 부부 중심인데 네. 어머님이 혼자 되셨잖아요. 네. 그 부부 중심이라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이 나를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고 네. 남편이 굉장히 남편한테 내가 소중하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게 부부 중심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부 중심이면은 나한테서도 남편이 너무 소중하고 귀할 거 네. 아닙니까? 근데 남편의 마음이 지금 어머니가 혼자 계시고 아버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혼자 계시고 지금 쓸쓸하고 외롭게 계시다. 그럼 내 남편 마음이 나한테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의 마음을 내가 읽어서 네. 얼마든지 어머니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내는 거는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부부 중심이 굉장히 네.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남편이 나하고 부부 중심 내용이 거의 없어요. 마지못해 그냥 대면 뒤에 살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 혼자 되시고 지금 편찮으셔. 내가 뭐 하러? 내가 남편의 마음을 읽을 근거가 지금 네. 없잖아요. 네. 그래서 부부 중심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 중심을 어떻게 이제 잘 만들어 네, 나가느냐가 이제 맞아요. 관건이 되겠군요. 예. 그러니까 부부 중심이라는 거는 뭐냐면 당신과 내가 정말 우리 결혼 생활에서 주인공이어야지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또 부부 애착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예. 나한테 어떤 일이 있을 때 세상 없어도 남편이 가장 걱정도 해줄 거고 네. 와서 달려와서 나를 안아줄 거고 달래줄 거고 어떤 정서적인 위로를 충분히 해줄 사람이다라는 어떤 신념, 네. 그다음에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이 단단하게 있을 때 이것이 부부 중심이에요. 예. 그래서 부부 중심의 내용들이 거의 한 80~90%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10%씩 뭐 부모님에 대한 거 어떤 아무래도 자녀가 좀 더 크겠죠. 돌봐야 되니까 자녀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있어야지 예전 케이스 같은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부부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희생을 하는 게 미덕이었어요. 예, 자식을 위한 부모의 희생. 네, 그거죠. 네. 네. 그래서 부모님을 중심으로 사는 거가 부부의 미덕이고 자녀를 돌보는 거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가 부부의 미덕이었고 부부 중심 내용이라는 거는 희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부부가 바뀌었죠, 사실은 지금은. 이렇게 살았던 부모님들 이제 참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윗세대인 거죠. 저희보다 더 윗세대 한 70대, 80대 분들이 그래서 이때 누가 더 많이 희생을 했냐면 어머님들이 희생을 많이 했고 대표적인 경우가 화병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네. 그러니까 여성의 희생과 감내가 굉장히 많이 포장이 되고 미화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그게 지금 너무 솔직하게 다 이렇게 오픈되는 시절이 돼서 사실 이혼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렇군요. 예. 개인의 안정과 개인의 어떤 마음 편안함 이런 예. 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시대가 된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다 가고 있습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네. 지금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중장년 부부에게 딱 요거 하나만 해라. 그러면은 이혼은 막을 수 있다. 혹은 관계를 복원할 수 있다. 네. 뭐가 있습니까? 네. 1년 중에 사람 마음이 가장 얇고 가장 연약할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1년 중에. 연말? 아니면 뭐 내 생일. 생일. 내 생일. 내 내 생일. 생일이 내 네. 생일. 나의 생일이 1년 중에는 가장 마음이 여리다고 보시면 돼요. 네. 왜 그러죠? 내 생일에? 그러니까 1년 그러니까 내 생일날 기쁜 축하를 많이 받고 하면 그날 정말 기분이 좋고요. 그래요? 예. 그날 뭔가 크게 상처를 받으면 굉장히 상처가 큽니다. 근데 예. 하루에도 이런 시간이 있어요. 하루에도 예. 하루 중에도 이런 시간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요. 아침 기상하고 한 10분 15분 정도가 가장 내 마음이 얇을 때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 나누는 것이 네.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그 하루가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 10분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고맙다. 네. 당신 오늘 하루도 수고하겠네. 당신 애썼어. 어제도 힘들었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을 아침 기상 한 10분 동안만 아니면 정말 못하겠으면 5분 동안만이라도 좀 손도 잡고 안아도 주고 이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무조건 배우자와 손을 잡고 안아주면서 수고했다. 좀 덕담 한마디라도 네, 해주는 게 네. 관계 복원을 위한 지름길이라는 말씀. 이주은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요, 나이 들수록 의지할 사람은 역시 배우자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죠. 상대에 대한 배려, 마음을 연 소통, 그리고 대화로 원만한 부부관계를 만들어가면서 100세 시대 준비해야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